네, 안녕하세요. 어, 공개 특강으로 우리 고급회계 6장 연습 문제 먼저 풀어드리겠습니다. 618페이지 보시게 되면 주관식 문제 1번이 있고요. 그게 2014년도 회계사 기출문제고, 넘겨보시면 623페이지에 주관식 문제 3번 있습니다. 그게 2011년도 회계사 기출문제입니다. 이 두 문제를 먼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문제 풀고 나서 이제 6장의 본문 내용에 정리 좀 해드릴게요. 자, 618페이지 1번 지배형 그 연결 재무제표인데요. 이런 걸 풀 때는 제가 그 도식화를 좀 하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림을 좀 그려놓고 답안지에다가 그러면 대안이라는 회사가 있고, 문제 읽어보면 대안이 X1년 초에 그 민국의 발행 주식의 70% 이렇게 취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의 발행 주식을 또 대안이 40% 취득했다고 되어 있는데, 취득한 날짜는 같은 날짜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또 같은 날짜에, 그래서 사실 요렇게만 보면요, 70% 지분율이니까 대안이 민국을 지배하게 된 거고, 대안은 지배기업, 민국은 종속기업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서울은 보면 대안이 40%만 들고 있으니까 과반수가 아니죠. 과반수가 아니니까 이 상태라면은 대안은 서울에 대해서 지배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분법에게 처리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는. 근데 종속기업인 민국이 같은 날짜에 여기 주식을 20% 이렇게 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서울이라는 종속기업에 대해서 대안이라는 지배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분율은 직접적으로 40%, 종속기업인 민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20%, 이렇게 들고 있어서 더하면은 단순 합산하면 60%니까 대안이 서울을 지배하게 됐다,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박스 안에 자료 보시면 순자산 금액이 나와 있고요. 추가 자료 1번에서 대안이라는 회사는 서울 투자 주식과 민국 투자 주식에 대해서 원가법을 하고 있다고 써 있습니다. 근데 민국이라는 회사는 요 서울에 대해서 20% 지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해서 지분법을 하고 있다고 써 있어요. 문제 지분법. 여러분 7장도 배운 거 맞죠? 고급회계 7장도 배웠으면 지분법 뭔지 알죠? 추가 자료 2번 대한, 민국, 서울이 보고한 X6년도 당기순이익은 다음과 같다. 이 중 민국의 당기순이익에는 지분법 손익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민국의 당기순이익이 3,2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32,000원. 32,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32,000원에는 서울 주식의 지분법이 끌고 온 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얘가 투자 주식을 지분법에게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지분법 이익이 들어있겠죠. 요 NI에. 물음 1번을 보겠습니다. 물음 1번을 보면 서울에 대한 투자 주식과 관련해서 민국이 X1년 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되는 관계기업 투자 장부 금액이 얼마냐가 질문인데, 일단은 X1년도에 서울의 NI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의 NI를 확인해 보면 8,000원입니다. 8,000원이고 여기다 가로해서 뭔가 조정하고 곱하기 20% 하면 이게 지분법 이익이 나오는 겁니다. 지분법 이익. 그런데 이 가로 안에 조정하는 게 저런 거 아닙니까? 얘가 취득할 당시에 얘 자산부채 중 북밸류와 페어밸류 차이 난 것들이 있으면 정리해 주는 거랑, 얘네 둘 간의 상호 거래에서 하향 거래, 상향 거래에서 미실현 이익이나 실현 이익 이런 걸 조정하게 되는데, 이 문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다시 말해서 조종할 게 없다는 거죠. 문제를 간단하게 낸 거죠. 그러면 8,000원에 20% 곱하면은 1,600원이 나옵니다. 1,600원. 그러니까 요 32,000원이라는 요 단기 순위간에는 1,600원의 지분법 이익이 들어 있는 거죠. 지분법 이익. 지분법 이익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민국이 서울을 투자한 주식 금액이 2만 원이에요. 최초에 2만 원. 2만 원에 지분법 이익 1,600원을 더하면 2만 1,600원이 나옵니다. 해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답 확인하면 분계가 나와 있는데 취득할 때 2만 원에 취득하고 X1년 말에 지분법 이익을 1,600원 잡을 때 관계기업 투자를 1,600원 늘렸기 때문에 더하시면 21,600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 물음 2번으로 갑니다. 물음 2번은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었을 때 잡힐 재무상태표의 영업권 금액과 연결 포괄손익계산서의 연결 당기순이익을 볼 때 지배기업 소유주 순이익과 비지배지분 귀속 순이익을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해답에 연결 조정분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9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연결할 때 여기서는 제일 먼저 요 서울과 요 민국 아니죠. 서울을 지배한 게 대한과 민국이 공동 지배한 거니까 40%와 20%에 대해서 서울이 종속기업일 때 투자자본 상계 제거하는 걸 보겠습니다. 거기 연결 주종분기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가로 1번 동그람 1번에 민국이 서울 투자주에 대해서 지분법을 해서 지분법 이익 잡아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1,600원만큼 이것을 원가법 한 것처럼 취소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결 종목에는 원가법으로 하기 때문에 지분법에게 처리한 건 취소해버려 취소. 그래서 거기 1,600원만큼 지분법 이익을 취소하고 대변에 관계기업 투자를 1,600원 잡는 걸 확인해 보세요. 그 취소하는 분기가 나와 있죠. 제일 먼저. 그 다음 투자자본 상계 제거할 때요. 날짜 투자자본 상계 제거는 X1년 초로 하는데 차변에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은 요 날짜에 서울이라는 회사의 자본금액입니다. 대변을 보시면 투자주식 대한이라고 되어 있는 금액이 4만 원인데 그게 대한이 갖고 있는 서울 주식인데요. 거기다가 40%라고 메모하세요. 40%. 그 다음 서울 주식을 민국이 들고 있는 건데 그 금액이 2만 원이죠. 2만 원에다가 20%라고 적어서 20%. 그러면 40%와 20%를 더하면 그 종속기업 투자 수익을 합계했을 때 60%가 되는 거죠. 바로 밑에 비지배 지분이라고 적혀 있는데 36,000원 거기다 메모하세요. 40%다. 비지배는 40%. 이렇게 대차를 맞추니까 영업권이 6,000원이 잡힌 겁니다. 넘기면은 연결 조정목의 4단계 얘가 2단계 3단계 할 게 없어요. 2단계 3단계는 할 자료가 없으니까 요 서울의 NI 8,000원입니다 8,000원에 몇 프로가 비지배입니까? 8,000원에 몇 프로가 비지배야? 40%가 비지배니까 8,000원에 40% 곱하면 3,200원 나오죠. 그 숫자인지 확인하세요. 그 다음 가로 2번으로 갑니다. 가로 2번으로 가면 이제 이겁니다. 대한이라는 지배기업과 민국이라는 종속기업 이 둘 간의 연결입니다. 70% 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차변에 자본금 20만 원과 이익잉여금 10만 원 누구 겁니까? 그게 민국의 자본이고요. 대변에 얘가 투자주식 들고 있는데 그 금액이 얼마냐면은 25만 원인데요. 거기다 70%라고 메모하세요. 대한이 지분율 갖고 있는 게 70%. 그럼 나머지 밑에 비지배 지분인데 그 비지배 지분이 30%죠. 30%. 대차를 맞추니까 영업권이 4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업권 아까 질문한 거의 답은 요 4만 원과 앞에서 6천 원 더하면 4만 6천 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 민국의 NI 중에 비지배를 배분하는 건데 요 민국의 NI가 32,000원 아닙니까? 32,000원? 근데 이 32,000원 안에 1,600원이 들어있지. 1,600원? 1,600원이 들어있으니까 여기 지분법이 이미 들어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연결 많이 공부할 때 민국이
지분법 이익을 제외하면 민국만의 NI는 34,400원입니다. 민국만의 NI는 34,400원인데 여기서 더하기 민국이 서울이라는 회사의 보통주를 20% 갖고 있으니까 서울의 NI 중 20% 이렇게 하면 요게 1,600원입니다. 곱하기 30%가 B집에다 이렇게 돼 있나 확인해 보세요. 책의 해답에는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칠판에 적은 것처럼 안 돼 있고 책의 해답은요. 요 두 개가 합산된 금액이 32,000원인데 32,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책은 요 금액 안에 지분법 이익이 이미 들어 있으니까 그 숫자의 30%를 한 거고요. 만약에 민국의 NI가 원가법을 한 것이어서 지분법 이익이 안 들어 있었다면 이렇게 지분법 이익의 금액만큼을 가산한 다음에 배분한다. 이런 연습을 우리가 앞에서 많이 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많이 본문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지금 뭔지를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전 이렇게 정리해 드렸고요. 요 제가 정리해 드린 숫자를 바탕으로 계산을 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이 얼마인지는 여러분이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끝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23페이지의 3번 문제인데 3번 문제는 종속기업이 외국에 있을 때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기출문제고요. 집에는 X8년 1월 1일에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종속의 보통주 지분 80%를 2,500원에 2,500달러에 취득하면서 지배력을 획득했고요. 취득 당시 종속의 자본 항목은 자본금 2,000달러와 이금 2,000달러로 구성되어 있다. 지배의 기능통화와 표시통화는 원화이며 종속의 기능통화는 US 달러이다. 또한 US 달러는 초인플레이션 경제통화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재무제표 통째로 환산할 때 그 초인플레이션으로 하는 걸 그건 적용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초인플레이션에 해당되면은 그 자산부채 자본의 모든 환율을 기말환율을 다 곱해야 되거든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그 아니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여러분 중급회계 17장이에요. 중급회계 17장 배운 대로 하는 건 배운 대로. 그 밑에 보시면 달러로 되어 있는 재무 상태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획이 있고요.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에는 NI가 쌓이는 것이고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는 OCI가 쌓이는 것입니다. 넘기면요.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져 있는데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OCI가 500달러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NI가 400달러. 박스 밑에 보면 종속의 수익과 비용은 평균적으로 발생한다 가정했다. 이 말은 수익과 비용을 환율 곱할 때는 연평균 환율을 쓰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기타 포괄이익은 X8년 12월 32일에 발생한 재평가잉여금을 차감한 재평가잉여금 금액이죠. 그래서 OCI는 기말에 발생했다는 거야. 그러면 OCI 달러 금액은 기말환율 곱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말에 발생했으니까. 기말에 딱 그날 발생했으니까. 그래서 기말환율은 박스 그 밑에 박스에 1,50원이 되는 겁니다. 자, 물음 첫 번째가 이 재무제표 달러로 돼 있는 재무제표를 전부 다 원화로 바꿨을 때 대차 맞출 때 외환 차이가 얼마냐가 질문입니다. 해답을 좀 보시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자산에는 전부 다 기말환율, 부채에도 전부 다 기말환율, 자본에는 자본금엔 취득 당시의 역사적인 환율, 이익잉여금도 취득 당시에 존재했던 건 그때 당시 환율, 그 다음에 올해 늘어난 NI 당기순이익은 올해 연평균 환율, OCI는 기말에 발생한 재평가잉여금이니까 기말 환율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해답을 보시면 자산이라는 걸 합계를 냈어요. 자산이 여러 개 있는데 합계 금액으로 해버렸어요. 그냥 어차피 다 똑같은 환율 곱할 거니까. 그래서 6,000달러입니다. 거기다가 1,050원이라는 기말 환율 곱했죠. 확인하세요. 그 다음 부채는
합계 낸 게 2,100달러입니다. 합계 낸 거예요. 두 개 부채가 있는데 합계를 냈더니 2,100달러인데요. 거기에다가 기말환율 곱했습니다. 1,050원. 그다음 자본금에는 취득 당시 환율, 역사적인 환율 1,200원 곱했고요. 기타 포괄 손익인데요. 그 500달러. 그게 기말에 생긴 재평가 잉여금이니까 기말환율 1,050원 곱한 겁니다. 그다음 기초 이익 잉여금.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 1,000달러가. 여러분 재무상태표를 보세요. 재무상태표를 자료를 보게 되면 이익 잉여금이 1,400달러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NI가 올해 X1년 NI가 400달러입니다. 400달러. 그러면 기초의 이익잉여금은 1,000달러였다는 얘기죠. 1,000달러.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1,000달러는요. 취득할 때 환율인 1,200원으로 했고요. 400달러가 올해 NI잖아요. NI는 올해 연평균 환율. 그게 1,100원이네요. 1,100원. 이렇게 곱해가지고 원화금액 쫙 찾았습니다. 대차를 맞출 때 얘는 대변이 더 크네요. 대변이 더 커서 차변에 47만 원만큼의 외환차, 이게 OCI인데요. 이게 차변에 있다 보니까 재무상태표에 대변에 표시할 때는 마이너스 차변 잔액이니까 대변에 표시할 때 마이너스, 답에 마이너스 47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맞추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물음 2번입니다. 물음 2번. 연결 재무상태표를 만들 때 영업권이 얼마냐가 질문 아닙니까? 우리 영업권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투자자본 상계 제거를 하는 건데 달러로 합니다. 달러로 일단 파악을 달러로 할게요. 달러로 얘가 종속기업 투자를 얼마에 샀냐면 80%만큼을 2,500달러에 샀습니다. 2,500달러 80%. 취득할 때 자본금이 2,000달러네요. 달러.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이 1,000달러였습니다. 북밸류와 페어밸류 차이 난 게 없었답니다. 그러면 요 합계된 게 3,000달러인데 3,000달러의 빚집의 지분이 20% 하면은 600달러인가요? 그러면 대차를 맞출 때 이쪽 영업권이 100달러입니다. 결론은 이렇게 달러로 했을 때 영업권이 100달러가 나왔을 때 이게 연결 재무상태표에 여기에 환율을 곱해야 될까요? 환율을 어떤 환율 곱할 거냐가 문제인데 여러분 본문 내용 정리하신 분들이죠? 6장에 이 영업권에 곱하는 환율 기말 환율 곱합니다. 요게 본문에서 많이 강조해서 가르쳤어요. 여러분들 본문 내용 정리하시고 그러면 기말 환율이 얼마인지 확인하겠습니다. 기말 환율이 1,050원이네요. 그럼 100달러에 1,050원 곱하면은 얼마 나옵니까? 10만 5천 원이 나오네요. 이게 답입니다. 그 다음 물음 3번으로 가겠습니다. 물음 3번 읽어볼게요. 종속의 장기 차입금 1,300달러 중 600달러는 지배로부터 차입한 것이며 차입 당시 환율이 이랬다. 동거래 관련해서 지배는 X8년 말에 기능통화로 작성된 별도 재무상태표에 그 63만 원의 장기 대여금을 가지고 있다. 장기 대여금. 근데 이게 63만 원인데 근데 이 장기 대여금을 지배가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는 그 회수하지 않을 거란 이런 얘기예요. 회수하지 않을 거니까 거의 투자한 거나 진배 없이 빌려준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지배가 별도점수 이용해서 작성할 때 어떤 회계처리를 고려해야 되는지 설명해 봐라 이랬는데 얘가 달러로 얼마입니까? 달러로 600달러를 대여한 건데요. 요게 장부에 63만 원 돼 있다는 얘기는 나누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63만 원 나누기 600달러니까 1,050원 환율이네요. 그 말은 얘가 1,050원 근데 차입 당시 환율이 1,150원이야. 그러면 1,050원으로 돼 있는 거랑 1,150원의 차이는 100원 차이죠. 100원 차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6만 원. 다시 말해서 환율 변동 손실 난 거잖아.
외화 환산 손실 난 거야. 여러분 대여금은요. 대여금은 화폐성이야. 화폐성이니까 당연히 환율 변동이 존재하면 이렇게 환산 손익을 잡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해설해 보면은 물음 3번 해설의 네 번째 줄입니다. 밑줄 한번 치세요. 연결 재무제표 작성 시 지배기업이 장기 대여금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 외환 차이 6만 원을 기타 포괄 손익으로 대체해야 된다라고 밑줄 쳤지 지금. 요거 6만 원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데 거기다 페이지 레퍼런스에 페이지 566페이지라고 적어 지금. 566페이지. 제가 가서 요 내용을 밑줄 쳐주고 올 테니까 여러분이 확인하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566페이지 보시면은 맨 위에 밑줄책에서 맨 위에 기업이 해외 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하거나 해외 사업장에 지급할 화폐성 항목 중에서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될 계획이 없고 결제될 가능성이 낮은 항목을 해외 사업장 순투자라고 한다. 밑줄 치세요. 알아야지. 우리가 고급회계 기본서 정리할 때 그 7장에서 지분법 할 때도 나왔던 얘기야. 그 지분법 손실, 그가 관투 0 이하로 못 간다라는 거 정리할 때도 나왔던 얘기야. 그러니까 잘 읽어보시고 그다음 그 밑에 문단 세 번째 줄에 그러나란 말 있을 거야. 밑줄 좀 쳐봐. 그러나 연결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해외 사업장 순투자는 종속기업 지분과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외환 차이를 단기 손익으로 보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연결 재무제표 작성할 때 지배기업이 별도 재무제표에 단기 손익으로 인식했던 외환 차이를 기타 포괄 손익으로 대체하는 다음과 같은 연결 조정 분계를 한다. 결론적으로 별도 재무제표에서 장기 대여금이 화폐성이니까 환율 변동에 따라서 환산 손실을 잡았을 때 이게 연결할 때는 이걸 단기 손익으로 집어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타 포괄 손익으로 바꿔주는 그런 작업을 연결 조정 분계에서 한다는 얘기인데 이 똑같은 내용을 현재 시험에 기출문제에 이거 포함해서 한 4번, 5번 냈어요. 자주 나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셔가지고 또 나오시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주관식 문제 1번과 3번을 풀어드렸고요. 줬다가 이제 뭘 정리해 드릴 거냐면 6장에 582페이지 582페이지 보시면 4절 연결 주당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결 주당이익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